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자꾸 찌고 계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추위가 더 심해지셨나요? 이거 그냥 노화 아닙니다. 지금 목 안쪽 작은 기관 하나가 당신의 몸 전체를 흔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이 조그만 기관이 심장, 체중, 기분, 기억력까지 모두 조절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기에 잡는 방법과 비용 절감 팁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갑상선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작은 기관, 갑상선은 몸의 속도 조절기입니다. 이게 느려지면 몸 전체가 멈춰가는 느낌이 들고 빨라지면 과열된 엔진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일상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이 아니라 생활 문제로 착각합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몸이 저속 모드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추위를 심하게 타고 붓고 변비가 생기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운이 계속 떨어집니다. 체중도 늘기 쉬워지고 우울감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몸이 과속 모드로 달리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땀이 늘고 잠이 얕아집니다. 식욕이 늘어도 살이 빠지고 불안과 예민함이 커집니다. 대한갑상선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이 두 질환이 혈액 검사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갑상선학회, 어메리컨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 역시 TSH와 프리티포 검사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느낌으로는 헷갈리는 병이지만 검사 한 번이면 방향이 확실해지는 병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원인과 생활 습관을 들으시면 왜 이 병이 특히 시니어에게 많아지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뒤에서 고생을 줄이려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갑상선은 단순히 피곤해서 망가지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 염증, 약물, 그리고 먹는 습관의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는 기관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내 면역이 갑상선을 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기능 저하증의 흔한 원인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을 설명하고 있고, 어메리컨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도 기능 항진증의 대표 원인으로 그레이브스병을 안내합니다. 즉, 몸이 스스로 갑상선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수록 무리해서 버티는 생활보다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줄여야 면역의 흔들림도 덜해집니다. 또 하나 시니어분들이 잘 모르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요오드, 즉 미역, 다시마,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 일반인 안내서는 요오드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진한 미역국, 다시마 육수를 드시는 분이라면 갑상선이 예민한 분에게는 오히려 그 습관이 수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무조건 많이보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의 보통 반찬 수준으로 드시고 진하게 우린 육수나 농축액은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메리컨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은 일부 치료 이후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고 기능항진은 원인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이든 다른 만성질환 약이든 임의로 끊거나 늘리면 안 됩니다.
특히 칼슘제, 철분제, 갑상선약을 아무 때나 같이 드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방식은 약 흡수를 흔들 수 있으니 복용 간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선택형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는 시간만 매일 30분 오차 안으로 맞춰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해조류는 일주일 내내 드시지 말고 이틀에서 사흘 정도로 빈도를 조절해 보셔도 좋습니다. 셋째, 피곤, 두근거림, 체중 변화를 한 장에 적어서 병원 갈 때 가져가시면 진단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의료진은 국내 갑상선 질환 역학과 진단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인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적지 않으며 조기 확인이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이 병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 원인을 빨리 찾을수록 생활이 빨리 편해지는 병입니다. 시니어분들, 갑상선이 무서운 이유는 목보다 생활 전체가 먼저 무너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잠이 깨지고 가슴이 뛰고 붓고 살이 빠지거나 찌는데도 대부분은 스트레스, 노화, 소화 문제로 착각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한꺼번에 오면 몸이 이미 빨간불을 켠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 저하 쪽 신호입니다. 유난히 추위를 타고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말이 느려졌다는 말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늘고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능항진 쪽 신호는 더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땀이 많아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빠지고 자꾸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는 분도 많습니다. 시니어에서는 이 증상이 심장병이나 불면증처럼 보일 때가 많아 더 헷갈립니다. 대한갑상선학회와 어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은 피로, 체중 변화, 두근거림, 추위 또는 더위 민감 같은 증상이 함께 움직이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면 마음속으로 1점씩 세어보시면 됩니다. 1. 최근 3개월 안에 이유 없이 체중이 3kg 이상 변했습니다. 2. 두근거림, 손 떨림 또는 맥박 변화가 자주 느껴집니다. 3. 추위 또는 더위를 예전보다 훨씬 심하게 탑니다. 4. 변비나 묽은 변이 계속 반복됩니다. 5. 잠이 얕아졌거나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6. 붓기, 피부 건조, 머리 멍함, 불안감이 함께 옵니다. 0점에서 2점이면 다음 검진 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고 3점 이상이면 나이 탓으로 미루지 말고 내과에서 TSH와 프리T4 검사를 받아보시는 쪽이 좋습니다. 뒤에서 통계와 실제 흐름을 보시면 왜 이 병을 빨리 확인해야 하는지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시니어분들, 갑상선은 생각보다 흔한 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진단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의료진의 연구 정리에서는 한국인에서 명확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이 각각 약 1% 내외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자료에서는 증상은 없지만 수치만 이상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는 최대 1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10명 중 1명은 이미 갑상선 문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미국 갑상선학회 어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은 60세 이상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훨씬 흔해지고 요양시설에서는 진단되지 않은 환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안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증상이 너무 평범합니다. 피곤, 체중 변화, 불면, 두근거림, 이 모든 것이 다른 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니어에서는 증상이 더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심장 문제, 우울증, 소화 문제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한국 식습관 특성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요오드 섭취가 많거나 적을 때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식습관 자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은 드문 병이 아니라 시니어라면 한 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질환입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갑상선 질환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붓고 계시다면 혹시 이 증상을 심장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퀴즈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중 갑상선 이상을 가장 놓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1. 노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 2. 증상이 흔해서 다른 병으로 착각하기 때문. 3. 병원 검사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 4. 운동 부족 때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서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놓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갑상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분들, 갑상선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놓치기 쉬운 병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순간은 병이 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때 찾아옵니다. 74세 이모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자꾸 뛰고 잠이 얕아졌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살도 빠졌지만 주변에서는 오히려 살 빠져서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그냥 스트레스겠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만 드셨고 그 다음에는 심장이 뛴다고 심장약을 조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계단을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2층만 올랐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벽을 붙잡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했고 그제서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속도를 올리는 갑상선 호르몬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불면증인 줄 알았어. 나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 바로 이게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두근거림은 심장으로, 체중 감소는 소화 문제로, 불면은 스트레스로 따로따로 생각하다가 정작 원인인 갑상선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체크했던 신호들, 즉 체중 변화, 두근거림, 잠 문제, 떨림이 같이 움직인다면 절대로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참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묶어서 보고 빨리 검사해야 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약만이 아닌 생활관리와 민간요법 중에서 겹치지 않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딱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 갑상선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약 효과가 훨씬 안정됩니다. 앞에서 수면, 해조류, 생활 리듬 등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항진 쪽, 즉 몸이 과열된 분들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민할 때는 억지로 참기보다 호흡을 길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이상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번만 반복해 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목을 차갑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찜질로 목 뒤와 어깨를 5분만 풀어주시면 몸의 과도한 긴장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기능 저하 쪽, 즉 몸이 느리고 붓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반 컵을 천천히 드셔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장을 깨우고 부종과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당겼다가 미는 동작을 20번 반복해보시면 혈액순환과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몸이 과열된 경우는 열을 내려주고 몸이 차가운 경우는 기운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한약이나 약재는 개인 체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 진찰을 먼저 받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 기준입니다. 첫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은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 전에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다시마 농축액이나 해조류환처럼 요오드가 높은 제품은 무작정 드시면 오히려 수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이 심할 때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시니어분들, 갑상선은 검사만 제때 하면 고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병입니다. 반대로 원인을 놓치면 심장약, 수면제, 소화제만 늘고 정작 원인은 그대로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기본은 혈액 검사에서 TSH와 프리티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갑상선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갑상선 기능 이상을 혈액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 갑상선학회 어메리컨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도 TSH를 중요한 선별 검사로 안내합니다. 필요하면 T3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를 추가해서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불편감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같이 보게 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 저하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레보티록신 치료가 기본이고, 시니어는 심장 부담을 고려해 낮은 용량부터 천천히 맞춰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항진은 항갑상선제 치료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상태에 따라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미국 갑상선학회는 항진증 치료 선택지로 항갑상선제, 방사성 요오드 수술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로 비급여 검사를 먼저 넣기보다 요즘 겪는 증상, 즉 체중 변화, 두근거림, 붓기, 피로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한 항목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받는 쪽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지 말고 추적 혈액 검사 날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입니다. 약을 들쑥날쑥 드시면 수치가 흔들리고 결국 검사도 더 늘고 진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박모 어르신은 피곤하고 붓고 기억력까지 떨어져서 치매 초기인가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과에서 TSH와 프리티포를 확인해보니 기능 저하가 뚜렷했고, 치료를 시작한 뒤 2달 정도 지나자 아침 피로와 변비,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가족들은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고, 어르신은 불필요한 다른 과 진료를 오래 돌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제도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본인이 낸 금액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치료만 아는 것보다 검사 순서, 약 복용 원칙, 지원 제도까지 같이 알아야 몸도 지키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오늘 내용은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갑상선은 목의 병이 아니라 몸 전체 리듬을 무너뜨리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능 저하는 몸을 느리게 만들고, 기능항진은 몸을 지나치게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능 저하와 기능항진 둘 다 피곤, 체중 변화, 잠 문제처럼 너무 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보는 것입니다.
체중, 두근거림, 붓기, 잠, 추위나 더위 민감이 같이 흔들리면 그때는 나이 탓보다 갑상선 검사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제 약속드린 핵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에 유독 좋은 한 가지는 약과 식사를 매일 같은 순서로 고정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난 뒤 물과 함께 약을 먼저 드시고 그 뒤 30분 정도는 커피, 우유, 칼슘제, 철분제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약 흡수의 흔들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목표를 딱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7일 중 6일은 기상 뒤 30분 안에 약을 먼저 드시고 아침 식사는 그 뒤 30분 후에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에 유독 나쁜 한 가지는 건강에 좋다며 다시마 육수, 해조류 농축액을 계속 챙겨 드시는 습관입니다. 요오드는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이미 갑상선이 예민한 분에게는 너무 많은 것도 수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은 진하게 우린 다시마 육수와 해조류 농축 제품은 끊어보시고 일반 반찬 정도의 해조류만 가볍게 드셔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체크에서 3개 이상 해당됐던 분은 한 달 안에 내과에서 TSH와 프리T4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 한 번이 불안한 몇 달을 줄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니어분들, 갑상선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면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